아주 짧은 30분 가량의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정말 그 두근두근 거리는 그 면접에서의 스킬적인 부분들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아마 지금 여기에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정말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내가 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많은 고민도 있을 텐데요. 그 고민의 시간을 오늘 저와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핵심만 모아왔습니다. 과연 면접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면접이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아직까지 많은 경험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면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떤 인재들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재들과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보고자 하는데 면접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리고 무엇을 말하느냐 이 두 가지가 면접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리고 무엇을 말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면접이 합격이 될 수도 있고 또 불합격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두 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를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면요. 저희 소리 조금만 더 키우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볼게요. 여러분들 방금 어떤 분께서 우리 황용태 우리 지원자님께서요 소리가 너무 작다라고 정말로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황용태 분님께서 정말 용기를 내주셨는데요. 정말 박수 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요거를 마이크 네. 소리 테스트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소리가 괜찮으시다라고 하면은 채팅창에 1번이라고 한 번만 작성 부탁드려봐도 괜찮을까요? 아, 감사드려요. 아, 너무 감사드려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1번, 1번, 1번이라고 해 주셔가지고요. 정말 누가 대답을 했는지 보지 못했을 만큼 정말로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는 진짜 괜찮은 지원자입니다. 나는 진짜 괜찮은 학생입니다. 라는 것을 면접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할까가 여러분들이 면접을 잡아야 되는 그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어떻게 이야기할까부터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라면 또는 여러분들이 교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그러면 뽑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내가 교수님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보여지는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도록 할까요? 어떤 사람을 나는 뽑고 싶다 또는 어떻게 보여지는 사람을 나는 뽑고 싶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은지 조금 전처럼 한번 이야기를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저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면 어떤 사람을 뽑아? 성실한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우리는 단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더 눈길이 갈 것 같다. 열정 있는 사람, 이쁜 아, 좋습니다. 이쁜 사람,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방금 모든 말에 근거가 있는 사람도 정말로 좋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사람, 맞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모두가 원하는데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어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의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분들에게 그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첫 번째,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화면을 다시 한번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실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 열정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는 사람이다를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첫인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메드비안에 의해서 그 첫인상을 결정을 하는 시간은 불과 5초 만에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초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죠. 생각을 해보면 그 5초라는 시간은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첫인상이 다 결정이 된다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그 짧은 첫인상 동안 과연 사람은 무엇을 바탕으로 그 상대방의 첫인상이 결정이 되냐라는 그런 질문들에 의해서 그런 실험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거의 시각적인 이미지가 무려 55%나 차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각적인 이미지가 무려 55% 차지가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듣고 있는 청각적인 요소가 38% 차지가 되고 말의 내용은 불과 7%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시각적인 이미지 무려 55%를 차지를 하는 그 시각적인 이미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바로 표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표정이 좋은 사람에게는요. 호감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마 만났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빵을 사러 갈 때 종업원 탈 때 그 버스 기사님과 만나는 그 짧은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 그 사람들에게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그 사람의 얼굴로 시선이 향합니다. 그 얼굴 중에서도요. 그 사람이 짓고 있는 표정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은 조금 나와의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그 사람이 짓는 그 표정을 보고 우리는 호감이 결정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을 대하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저 친구는 참 괜찮은 친구일 것 같다라는 그 호감이 되는 순간 우리 학생으로 저 친구가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비호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비호감이 형성이 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그 친구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저 친구와 우리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정적인 그런 착각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력을 어필하기 전에 저는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정말 인성이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좋은 사람입니다. 또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를 어필을 하는 긍정적인 호감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수님을 마주하는 그 첫 순간에 바로 표정으로서 여러분들의 밝은 미소로서 교수님들의 호감을 끌어와야 되더라는 겁니다. 호감이 형성이 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주장을 했을 때 우리는 저 친구 참 나의 주장을 확실하게 하는구나 또는 저 친구 참 결단력이 있구나 저 친구 참 밀어붙이는 성격이구나 긍정적으로 그 친구를 바라볼 수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으로 호감이 형성이 된 사람에게는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나의 주장을 어필을 할 때도 저 친구 좀 아집이 있나? 저 친구는 자기 주장이 너무 확고해서 우리와 맞지 않을 것도 같은데 저 친구는 자기의 주장만 펼칠 것 같다라는 또 부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면접을 준비를 하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나의 인상을 신경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 인상은 여러분들의 밝은 표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그 사람의 인상이 아무리 좋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 TPO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떠한 옷을 입는가도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면접에서 어떤 옷을 입고 오시겠습니까? 또다시 여러분들 채팅창에 한번 달아봐 주시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라면 면접에 이 복장으로 가겠다. 한번 채팅창으로 달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태홍 지원자님 밑으로 한번 달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장, 단정한. 김태우 우리 지원자님 단정한이라고 했고요. 검은 슬랙스, 또 밝고 단정한 옷, 정장, 캐주얼 정장이라고 많이 답변을 남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호감이 생기기 위해서는 표정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표정 그 다음엔 바로 여러분들의 또 다른 시각적인 이미지의 한 목을 하는 바로 이런 여러분들의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친구가 호감이라 하더라도 늘어난 목 뒤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온다면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아, 저 친구는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는 친구인가?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센스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방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면접에 왔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단정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임의 그 단정함에 있어서는요, 당연히 교복이 가장 단정하겠지만은 조금 전에 부단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요즘은 블라인드 면접이 유행하고 있고 또 많은 기업과 많은 학교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라인드 면접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교복 자체가 여러분들의 학교를 대표하는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경희대에 오셨을 때는 여러분들의 교복이 아니라요.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셨던 단정한 복장으로 오시면 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취업을 하는 것처럼 우리 그 정장까지 입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요. 정장을 입고 오면은 가장 좋겠지만은 이 한순간을 위해서 정장을 사기는 조금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입고 올 수는 나의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한 옷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단정함이란 바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세미 정장이라 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즉 위에 우리 상의는요, 그냥 흰색 블라우스 또는 흰색 카라 셔츠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물어요. 꼭 흰색이어야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무조건 흰색이어야 된다. 100% 흰색이어야 된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두운 계열보다는 흰색 계열이 여러분들의 인상을 훨씬 더 환하게 보이게끔 하는 그런 우리 반사판 효과라고 하죠. 흰색을 입으면 또는 반사판 효과로 여러분들의 표정이, 여러분들의 인상이 조금 더 밝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검정색보다는 남색의 계열보다는 회색의 계열보다는 조금 밝은 색의 계열을 입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원색, 즉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을 입었을 때는 보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친구 개성이 정말 뚜렷하다. 저 친구의 개성이 너무 지나칠 것 같다라는 또 다른 부정적인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런 빨주노초 파란색, 파남보라는 그런 원색의 계열보다는 무채색의 계열로 가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흰색 계열의 블라우스 또는 흰색 계열의 남방을 입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슬랙스를 입어주시는 것이 무방하지만 사실은 면접에 있어서 치마를 입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그냥 슬랙스라고 하는 검정색의 바지를 착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검정색 바지가 아니더라도 회색 바지 또는 우리가 많이 입는 블루 계열의 짙은 블루 계열이라고 하는 그 곤색, 네이비색을 입어주셔도 무방합니다. 단, 슬랙스라고 해서 너무 짧은 슬랙스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발목이 훤히 드러나는 그런 슬랙스를 입고 그리고 발목 밑으로 내려오는 뭐라고 하죠? 그 페이스 삭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페이스 삭스를 신으면 여러분들의 발목이 훤하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보다는 슬랙스라 하지만 길이감이 조금 긴, 발목을 조금 덮는 그런 슬랙스를 입어주시는 것이 좋고 나는 그런 길이감이 긴 슬랙스가 없다라고 하실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의 양말로 커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하루만큼은요. 여러분들 멋부리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장 긴 양말 또는 가장 짙은 색의 양말을 신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앉아서 면접을 보았을 때요. 내 무릎 위로 옷이 조금 끌어올려져 앉더라도 끌어올려지더라도 여러분들의 발목이 훤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발목이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면접을 보는 담당자들 눈에는 아, 저 친구 참 깔끔해 보인다. 진짜 정장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날 하루에 오는 면접 복장은 첫 번째 위에는 반사판 효과를 낼 수가 있는 밝은 계열 중에서도 무채색의 계열이 가장 좋다. 그 무채색 중에서도 흰색 계열이 가장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블라우스 또는 카라가 있는 남방 모두가 상관없습니다. 모두 그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입어주시면 되고요. 밑에 하의는 여러분의 슬랙스 중에서도 길이감이 조금 긴 슬랙스를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길이감이 조금 짧은 것밖에 없다라고 하셨을 때는요. 여러분들 우리의 양말로 커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깨끗한 운동화 또는 단화를 신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마를 입었을 경우에는 굽이 낮은 힐을 신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보여지는 그 시각적인 이미지 55%를 긍정의 호감으로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을 그 보는 그 5초의 순간으로 아, 저 친구 참 괜찮다. 저 지원자 정말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싶다. 나의 제자로 저 친구를 꼭 데리고 오고 싶다라는 긍정의 그 열린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답변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감을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55%를 잡은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답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요, 사실 여러분들 호감이 긍정적인 호감이 된 사람은요, 답변은 내가 조금 더듬더듬 거려도 답변에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아, 저 친구 지금 긴장했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눈 감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많이 이야기했던 시각적인 이미지를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답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역시 두 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답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두 갈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참 어려워해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말들은 두 갈식이 아니라 미괄식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면접관이. 지원자님의 장점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그 첫 마디가 바로 네, 저의 장점은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두괄식 말하기 기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요, 장점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네, 저의 장점은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가 아니라, 아,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생선가게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는 이런 미괄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듣고 있는 사람은 나는 분명히 장점이 뭔지를 물었는데 저 친구가 왜 저 이야기를 하나? 의문이 들면서 그 친구를 기다리다 1분이 넘어가면 아, 됐습니다. 라고 내가 마지막으로 던지지 못한 그 키워드를 들려주지 못했는데 답변의 시간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이 주어졌을 때는 이 질문에 대한 두 갈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아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점이 뭐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저의 장점은 끈기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고등학교 시절 성공했던 사례 하나를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취득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공 경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교수님은 아,
저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조금 더 들어봐야겠다라는 관심이 그제서야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두괄식은 우리가 네이버 기사를 봤을 때 헤드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기사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요즘은 여러분들은 유튜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튜브 세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튜브를 볼 때도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보기 전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먼저 던져놓은 제목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볼지 말지를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 입에서 던지는 그 두 갈씩의 그 첫 마디가 교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저 말을 신경을 쓰면서 들어야 하는 것들일까? 아니면은 듣지 않아도 되는 내용일까를 판단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첫 마디는 무조건 두괄식으로 던지자. 교수님께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하고 그 이유를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스피치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이야기,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이야기, 뻔한 지원자들이지만 뻔하지 않은 지원자가 되기 위해서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답변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 핵심이 있습니다.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한번 정답을 아는 분들은 채팅창에 한번 남겨봐 주실까요?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시는 분요, 지금 채팅창에 한번 남겨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만을, 와, 방금 윤희재 우리 지원자님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10초 기다릴게요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요. 우리 윤희재 지원자님께서 자기 자신만의 경험이라고 100%의 정답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그리고 똑같지만은 똑같지 않은 그런 친구들의 답변 속에서는 항상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스토리, 그의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교수님은요, 그 하루 동안 많은 친구들을 보게 될 겁니다. 본인의 장점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거의 50여 명이 똑같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 저의 장점은 성실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 친구도 성실하다 이야기를 하고 이 친구도 성실하다 이야기하고 이 친구마저 성실하다고 이야기를 하네. 교수님의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이라는 인물이 남아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아까 그 성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친구 중에서 생선 가게를 했던 어머님의 이야기를 했던 그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는 정말 학교를 가는 그 전에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 시장에 가서 생선을 경매를 하는 것부터 도왔고 하교한 이후에는 어머님과 그 생선 가게를 정리하는 것을 도우면서 3년을 보냈다라고 했었지. 그 친구 정말 성실했어 라고 교수님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떠오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만이 나의 특별함을 던질 수 있는 키워드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희대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마 교내에서는 수많은 동아리 활동, 그리고 여러분들 봉사 활동, 그리고 뭐 학회, 학생 의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을 거고요. 외부적으로도 여러분들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그 경험을 어떻게 내가 교수님들에게 전달을 하느냐, 인사 담당자들에게 전달을 하느냐가 결국 여러분들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라 했고 나의 경험도 이야기를 하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내가 조합을 해야 될까 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결국 면접 스피치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구조화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화 답변은요, 바로 A, B, C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A가 바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던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를 하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장점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네, 저의 장점은 성실함입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두 번째, 성실함을 나의 이야기를 녹여내야 결국은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똑같지만은 똑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그 성실하다라는 나의 스토리를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3년 동안 어머니가 하고 계시는 생선 가게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교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지원자 저 정말 성실하구나. 인사 담당자는 저 지원자 진짜 성실한 거 내가 인정한다. 진짜 저거는 본인의 경험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 친구는 정말 성실하네. 교수님과 인사 담당자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성실의 키워드로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끝나냐? 그것은 아닙니다. 면접의 답변에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친절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게 과연 뭘까라고 이야기를 또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그 친절의 가장 끝은 바로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를 다시 한번 나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성실함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서 또는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서 친구들과 또는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우리 동기들과 아니면 선후배들과 이렇게 더 잘 지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를 가장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을 함으로써 회사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기여할지를 다시 한번 나의 스피치로 전달을 해주셔야 우리 교수님은 우리 인사 담당자는 그래 성실한 게 이렇게 도움이 되겠구나. 저 친구의 저런 성공의 경험 스토리가 앞으로의 우리 회사에서도 이렇게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그대로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면접을 진행을 하실 때는 요 세 가지, 첫 번째, 대답에 있어서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두 번째, 두 가지식에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스토리로 나의 키워드를 증명시키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친절하게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키워드가 왜 필요한지, 회사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는 학교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로 끝까지 친절함을 잃지 말자. 이게 우리가 면접을 보는 구조화 면접 답변, 즉 핵심이 되고요.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모든 면접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이렇게 밑으로 시선을 보면서 네, 제가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참 자신감 없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저의 신뢰성의 부족으로까지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시선이 떨어진다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그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모습은 신뢰감의 하락으로 이어지고요. 두 번째, 말끝을 흐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의 장점은 책임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역시나 여러분들 자신감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말끝을 흐리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악센트와 우리의 강조를 끝에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에 강조를 하고 다에 내가 조금 더 힘을 주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끝이 잘 들리면 우리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공에 관련돼서, 직무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을 때, 지식에 관련돼서 이야기했을 때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해서 입학 후에 가장 먼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전공 지식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나의 경험에 대해서 묻는 질문인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요, 우리 교수님께 인사 담당자께 양해를 구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담당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잠시 생각할 시간 1분만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면접관님들이, 인사 담당자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그 양해를 받아들이고 알겠다. 1분 뒤에 다시 한번 대답을 해달라라고 편하게 또 그 분위기를 이끌어 가 주실 겁니다. 결국 면접이라는 그 짧은 순간에는 결국 자신감입니다. 자신감과 호감으로 우리는 승부를 해야 되는데요. 호감을 위해서는 우리의 표정을 신경 쓰자. 우리의 옷차림을 신경 쓰자.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메르비안 차트에서 이야기하는 55% 시각적인 이미지를 잡게 되면은 호감은 연체로 시작을 할 수 있다. 그 연체로 시작된 호감에서는 이제는 나의 말로써 그들을 설득시키자. 그 말에서는 두 가지. 첫 번째,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 두 번째는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친절하게 그것이 왜 필요한지, 왜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까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처럼 시선 처리, 말끝 트림, 그리고 잘 모르겠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처까지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한번 이야기를 오늘 저와 함께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앞으로 있을 그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면접에 있어서는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과감없이 그런 뽐내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신감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30분의 특강은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고요. 저와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항상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고생하셨어요. 퍼스트 리더의 안소연 교수님, 네, 네. 대표님이셨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예쁘셔가지고 같은데 오늘 감사합니다.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좀 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훨씬 더 귀에 쏙쏙 잘 들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메모를 하셨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우리 또 대표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들, 뭐 물론 이 앞서 있을 10월의 면접도 면접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시작을 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을 또 대할 때 어떤 키포인트,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너무 예쁘셔서 집중이 잘 감사합니다. 됐다고. 이름을 예. 불러드리고 싶은데 이름이 그쵸? 점으로 나와 돼 있지 있어요. 않습니다. 네. 스태프분들이 다 갑자기 박수를.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 냉정하게 말해서 이 사회에서 예쁘면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긴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 예쁘다는 게 네. 사실은 호감이죠. 그쵸. 네. 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표정이 밝은 사람은 음. 그 어떤 사람도 호감으로 보일 거예요. 그쵸? 맞아요. 음, 예쁘다고 그냥 이제 뭐 표정에 신경 쓰지 않고 진심으로 그렇죠. 다하지 않으면 사실은 결국에는 들통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웃는 얼굴이 아무리 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 그렇죠. 예쁘고 그리고 좀 호감인 분들 그리고 매력을 좀 어필하시는 분들이 좀 진짜 이렇게 미소? 그냥 막 이렇게 마냥 웃는다고 되는 것도 아닌 그런 네. 아름다운 미소 우리 대표님처럼 미소를 머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대표님 진짜 네. 긴장되는 그 면접관님들이 앞에 있고 네. 뭐 기업에서 오시죠. 교수님 계시죠? 막 그런데 긴장되는데 사실 이렇게 미소 웃는 걸 연습해도 잘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그럴 땐 조금 편안하게 조금 마음을 릴렉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미소 역시 네. 연습으로 키워지는 근육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면접이 많이 남은 그 시간 동안 음?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하지만 네. 그 순간순간 미소를 연습하면은 근육이 당겨져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표정에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긴장이 되기 때문에 네. 미소가 정말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순간 네. 그 인사하는 순간에만 내가 진짜 목숨 걸고 내가 표정을 한번 신경을 써보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중간중간 답변을 하면은 당연히 표정이 굳어질 네, 수밖에 네. 없겠죠.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으로 마음이 네, 열려서. 맞습니다. 그래서 첫인상과 끝인상, 들어왔을 때 미소,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인사, 그리고 인사할 때 그때 그 미소를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우리도 웃는 연습도 많이 하면 네네. 또 면접에도 도움이 된다고 네네. 합니다. 우리 지금도 웃으면서 이렇게 네네.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지금까지, 네, 네, 네. 말씀하세요. 네네. 아닙니다. 저희 질문이 방금 네. 나와가지고, 이예빈 님이 네네. 시선 시선 처리는 처리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되냐라고 해주셨는데요. 면접관 보면서 이제 면접관이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 인사 담당자님도 계실 네.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면접에 질문을 해주신 오. 분들에게 시선을 맞추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질문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골고루 시선 처리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팁입니다. 질문 주신 분께 먼저 시선을 처리를 네.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골고루 다른 분들도 놓치지 않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센스를 또 네. 발휘를 하는 거죠. 자, 일단 오늘 이렇게 정말 팁, 꿀팁 또 방출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우리 그러면 퍼스트리더 안소연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 같이 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 앞서서 우리 기업 대표님,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님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눈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시 5분 정도 휴식하고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5시 3분? 2분부터 시작할까요? 네, 5시 2분부터 정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